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최근 정말 큰 주목을 받고 있죠. 김건희 씨 관련 최신 소식들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그 법정에서 벌어졌다고 전해지는 상황, 그리고 또 공개된 문자 메시지 내용, 이게 이번 논의의 아주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전달된 소식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한 주가 조작 의혹 이걸 넘어서 제기되는 여러 다른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권력 관계라던가 또 정치적 거래 정황 같은 그런 주장까지 좀 살펴보면서 그 배경을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적부터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보도가 됐어요.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퇴정을 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한 50대 남성 이모 씨와의 문자 내용이 공개된 직후였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금융기록 공개에 대한 반응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매우 강했다. 이게 이제 현장 보도의 요지인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그 공개된 문자 내용이라는 게 단순히 뭐 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사적 관계라던가 민감한 사안을 드러내는 것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이게 김건희 씨의 격한 반영으로 이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결국 퇴정을 했고 법정 분위기도 아주 싸늘해졌다고 하고요. 네, 뭐 완전히 급격히 냉각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그 문제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모 씨라는 인물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알려진 바로는 특검팀이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확보를 했고 이걸 디지털 포렌식을 해보니까 바로 이 이모 씨와 주고받은 문자 내역이 수백 건에 달했다는 겁니다. 수백 건이요? 네. 근데 이 이모 씨라는 인물이 그 김건희 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했고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2차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계속 거론됐던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기소는 안 됐었죠? 네, 검찰 조사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기소는 되지 않아서 그동안 좀 수면 아래에 있었던 인물이죠. 근데 이 인물과의 관계가 이번 사안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이 문자의 일부 내용이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이 씨가 보낸 내용이 있었다고요? 네, 이 씨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하죠. 난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그래. 할 말 못할 말 다 하지만 도이치는 이제 손 떼기로 했어. 도이치는 이제 손 떼기로 했다. 네, 근데 이 메시지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 발송 시점 때문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시기가 바로 그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지목되는 때와 딱 겹친다는 거예요. 아, 시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씨가 뭔가 내부 사정에 상당히 정통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런 분석에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문자에 대한 김건희 씨의 답장, 이게 또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죠. 뭐라고 답했길래요? 김건희 씨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더 비밀 지키고 싶은 사람이다. 아유, 이 짧은 문장이 공개되니까 법정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무거워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화가 김건희 씨가 그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특검직이 이 대화를 공개했을 때 김건희 씨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한동안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재판장도 잠시 말을 멈췄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그 내용의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갑니다. 네. 그리고 이 문자 낭독이 있고 나서 김건희 씨가 갑자기 몸을 떨기 시작하고 헛구역질하는 등 아주 강한 신체적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결국 퇴정까지 하게 된 거고요. 네. 특검 측이 이 대화를 주가 조작 인지 증거로 제시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참 정말 이례적인 법정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립니다. 아, 네. 그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김건희 씨와 이모 씨 사이에 두 번째 문자 파일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일이요? 아니, 어떤 내용이기에 그런 주장까지 나오는 걸까요?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그 파일에는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의혹은 물론이고 대선 직전의 어떤 자금 흐름 문제라던가 특정 인물에 대한 청탁 정황 그리고 심지어는 두 사람의 개인적인 관계를 강하게 암시할 수 있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입니다.
물론 이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특검 관계자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죠. 아직은 주장 단계입니다. 만약에 그런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거는 단순한 금융사건 재판을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지금 공개된 건 그야말로 일부에 불과하고 더 민감한 내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래서 김건희 씨가 법정에서 보였던 그 반응이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첫 번째로 공개된 그 문자 때문만이 아니라 혹시 존재할지도 모르는 이 두 번째 파일의 내용, 그리고 그 잠재적인 파장까지 염두에 뒀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그런 추측상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법정을 직접 지켜본 방청객들의 전언을 인용한 보도도 있었죠. 김건희 씨 표정이 단순한 피로나 당혹감, 이걸 넘어선 뭐랄까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흔들리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식의 표현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실제로 특검이 김건희 씨를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아, 또 추가 기소가 있었습니까? 네, 바로 정당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특정 종교 세력과의 어떤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게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여권 내에서는 특정 후보를 당대표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당시 대통령 부인 심둔으로 특정 종교 세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이게 이제 특검 측의 주장인 겁니다. 특정 종교 세력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어떻게 개입했다는 주장이죠?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그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 측에 우리 쪽 후보가 당대표가 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대거 입당시켜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 통일교회 당원 입당을 요청했다. 이게 단순한 지지 요청을 넘어서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주장이 있습니까? 네, 그 보도에 따르면요, 그 대가로 통일교 측 인사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쪽이 당권을 잡으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 거래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특검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례대표 약속까지요? 네, 그래서 특검은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통일교 측 관계자, 그리고 그 중간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까지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정당의 공정한 당내 경선 과정에 외부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정치적 보상까지 약속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건 정말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비춰질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인 간의 어떤 부탁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정당 시스템 자체가 특정 이익 집단의 영향력 아래 놓일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주목할 점은 이 의혹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김건희 씨에게 건진법사를 연결해준 인물이 바로 아까 계속 언급됐던 그 이모 씨였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 또 이모 씨군요. 네, 특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모 씨라는 인물 역시 김건희 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현 정권 하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했을 수 있다. 이런 추론도 가능해지는군요. 참 여러 의혹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양상입니다. 네, 그래서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요, 김건희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단순히 부부 관계를 넘어서서 일종의 어떤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으려 했을 수 있다, 이런 시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계나 경제계, 또 나아가서 연예계나 언론계까지 이런 인맥을 동원해서 소위 말하는 영부인 사단주라고 불릴 만한 그런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다. 이런 분석인 거죠. 네, 그런 분석이 한쪽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부인이 된 이후에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였을지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나 고립감을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청와대 입주를 거부했던 이유가 단순히 풍수지리가 안 좋다, 미심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해석이죠. 다른 요인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영부인이 되기 전까지는 비교적 자유롭게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활동 반경을 넓혀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부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활동이 제약되고 소수의 인물, 특히 대통령에게 좀 종속되는 듯한 그런 생활 환경, 여기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이 있었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 오히려 고립감 같은 거요. 네, 그 한남동 관저에서의 생활이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당사자에게는 일종의 좀 고립된 환경 혹은 뭐 감시나 통제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로 느껴졌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각입니다. 김건희 씨의 활동 방식이 주로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유지되어 왔다는 분석도 좀 흥미로운데요. 네. 뭐 권력이라든지 재력 혹은 주변의 관심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해 왔는데 영부인이 되면서 이런 관계들이 좀 제약되거나 차단되니까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공적인 지위 때문에 이전처럼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 오는 어떤 심리적 어려움, 이런 걸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입주 거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는 해석도 나오는 거군요. 뭐 기운이 안 좋은 곳이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통제력을 잃고 고립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말이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일부 좀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김건희 씨가 스스로를 뭐 권력의 중심이나 여왕처럼 여겼을지는 몰라도 실제로는 어떤 권력 구조나 주변의 기대에 얽매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제 그 구조와 관련된 문제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국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두 번째 문자 파일, 이것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죠. 권력 주변의 작동 방식에 대한 더 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현재 느끼는 어려움은 어쩌면 외부의 비판이나 언론 보도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행적이나 관계들이 현재의 자신을 제약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는 내적인 갈등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를 덮치는 공포 뭐 이런 건가요? 네,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하겠죠. 복잡하게 얽힌 관계 쪽에서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 이게 어쩌면 이 사안의 본질일 수 있다. 이런 해석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최신 소식들은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의 복잡성, 그리고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의 그 이례적인 반응부터 시작해서 공개된 문자 내용, 아직 확인되지 않은 추가 정보의 존재 가능성, 그리고 정당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까지 정말 하나하나가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의혹들이 앞으로 사법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규명될지,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 사회의 어떤 권력 작동 방식이나 투명성, 그리고 공직자의 책임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성찰의 계기를 제공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 규명 과정은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저희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 일련의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한 개인을 둘러싼 의혹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권력 주변의 영향력 행사 방식, 또 공적 책임과 사적 영역의 경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투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